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사람들의 특성과 관심사 또는 가치관의 변화를 잘 들여다볼 수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년 발빠르게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미영 박사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매년 정말 연말 연시 때마다 베스트셀러에서 빠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인데 야, 이 책이 벌써 몇 년이나 된 거죠? 트렌드 코리아 2009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이제 2025까지 나왔으니까 17권째 책이 나왔습니다. 와, 17번째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소비자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어머,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2009년에 책이 나왔을 때 바로 봤습니다. 야, 제가 2009년부터 책 봤다는 사람 거의 처음 봤습니다. 아우. 한 2018년, 2019년부터 봤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만났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근데 2018년, 19년 책을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해요.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네. 첫 시작은 저희 이제 센터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난도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하신 서울대 안에 있는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라는 것이 2004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2004년. 네, 그때 이제 제가 학생이었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제자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사실 트렌드라는 단어를 우리 사회가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앞으로 뜰 것들을 알아보는 트렌드라는 것들을 소위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방법론도 없어가지고요. 네.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저희가 이 트렌드 예측 방법론을 스터디를 저희 랩 단위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제가 당시에 기억나는 게요. 혹시 한우님 기억나십니까? 그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 1위부터 예, 10위까지 또 1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떴었어요. 아마 지금은 그게 없을 텐데 없죠. 그게 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요. 사라졌어요. 그게 맞아요. 데이터베이스로 남아있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한 시간에 한 번씩 그거 긁어다가 엑셀에다가 정리하면서 이 실시간 검색어를 알면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하나하나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어떻게 트렌드라는 걸 예측해야 되지? 트렌드라는 게 뭐지? 그렇게 스터디를 한 몇 년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2007년도 1월 1일에 저희가 모 신문사에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동물의 띠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이랑 형태는 예, 비슷하네요.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신문 지면에 좀 짧게 간단하게 키워드 10개만 소개했던 그게 이제 전신이었고요. 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1년에 한 권씩 쓰면서 이 트렌드 코리아가 베스트셀러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예. 이 연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센터나 저희 이제 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팀은 한 10명에서 15명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숫자가 변동이 좀 있고요. 근데 저희 공저자보다 훨씬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바로 어떤 분이죠? 저희 이제 책의 뒷부분을 딱 펼쳐보시면 지필진 소개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많을 때는 200명, 적을 때는 100명 정도 되는 이름 리스트가 쫙 떠 있습니다. 예. 성함과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일명 저희는 트렌더스 날이라고 부르는 저희의 서포터즈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희의 굉장히 그 힘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트렌드 헌터라고 일반적으로는 많이 부르죠. 예. 저희를 위해서 트렌드를 수집해 주시고 트렌드를 알려주시는 분인데 저희와 함께 매년 같은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야. 네. 어쨌든 그렇게 100분 이상이 뒤에서 함께 일을 해주고 계시고 공동 저자가 이제 네. 10분이 좀 넘는 건데 초창기에 트렌드 분석할 때는 실시간 검색어를 그 시간마다 수집해서 정리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기법이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트렌드 분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요? 네, 지금은 사실은 시중에 있는 다양한 방법을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크게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외부의 시각을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온다.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전 세계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그 변화들을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트렌더스 날이라는 그 조직을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요. 그분들의 그 배경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네네. 유통업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관공서, 선생님,
또 뭐 공무원도 계시고 또 의사, 군인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헌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외국인도 있나요? 외국인은 없습니다. 외국은 없지만 외국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와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업무하거나 친구 만나거나 일상 속에서 느끼는 변화들을 예. 트렌드 다이어리라고 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보고서를 써주세요. 이야. 그럼 그 200장의 보고서가 매달 쌓입니다. 그 보고서 한 편 한 편이 책으로 돼도 정말 괜찮을 정도의 수준의 아주 질 높은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쌓입니다. 참고로 2025년 키워드 중에 토핑 경제라는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키워드가 맞아요. 있는데 이 키워드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관찰하시고 와 우리 학생들이 가방에 왜 이렇게 인형을 많이 달고 다닐까?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유화정을 많이 먹나? 네, 그런 것들을 좀 적으셔서 토핑 경제라고 적어주신 것을 예. 저희 연구진들이 조금 더 확장한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저희 첫 번째 이제 아웃사이드 인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반대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요거는 저희 연구진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저희는 트렌드 코리아를 1년에 한 길어야 3달 정도밖에 쓰지 않고요. 나머지 한 그 10달 정도 되는 시간들을 기업들과 호흡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짜고 싶을 때 저희를 찾아오시고요. 예. 저희가 그 회사들과 함께 그 숙제를 하면서 소비자 조사를 아주 많이 합니다. 뭐 인터뷰도 하고 집에도 찾아가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발견된 인사이트들 중에 그 기업의 전략에게 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책에 쓰라고 너그럽게 해주세요. 이야. 예를 들어 소화케잉이라는 저희의 역대 히트 키워드는 예. 한국의 한 큰 식품 회사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발견한 키워드이고요. 그래요?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어울러져서 책이 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발견한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이제 검증할 때는 한국의 큰 신용카드 회사나 아니면 앱 사용을 이렇게 분석하는 빅데이터 행태 분석 회사 그리고 거지 분석하는 회사들에게는 예. 저희가 가설을 드리고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으로만 생각한 거를 책으로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검증까지 예, 다 예. 거치는 네.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트렌드라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흐름 같은 거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뭐 판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느끼기에 판이 바뀌는 속도가 요즘에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로도 그런 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제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예시가요. 인기가요 순위를 한번 봐보십시오. 인기가요 순위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예.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지 H.O.T.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3달 동안 1등 했다고 막 새로운 상을 드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요- 몇 주 연속 예. 1등 뭐 이런 거 했었죠. 예, 예. 요즘은요 1시간 1등 했다고 자랑하세요. 이번 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동안 1위 했어요라고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어떤 휘발성이라고 하죠. 뭔가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가 그것에 대한 또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 휘발성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빨라진 이유도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것의 주기는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요즘은 SNS, 소셜미디어로 대변되는 그쵸, 예. 개인 미디어가 워낙에 치고 빠지고 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디저트도 이게 떴다가 갑자기 저게 뜨고 또 노래도 이게 떴다가 저게 뜨고 사람들의 유행어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미처 맞아요. 내가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어떤 속도 전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자체가 하나가 시대의 흐름이고요. 다만 그 와중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작은 변화들을 관측하는 것과 함께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욕망들을 또 추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회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 책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써주세요. 아니면은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써주세요. 혹은 세대를 분리해서 써주세요. 이런 이렇게 니즈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어떤 아주 단기간에 바뀌는 트렌드보다는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는 간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보는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소비가 어떻게 흘러왔나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 과거의 소비를 한번 훑어보시면 왜 지금 현재의 어떤 소비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80년대는 사실 트렌드란 단어도 쓰지 않았고 뭐 예. 유행도 없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똑같은 욕망을 가졌던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잘 살자.
네, 그때는 3대 가전을 집에다가 설치하자. 아마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냉장고, 세탁기, TV, 그리고 TV도 컬러 TV. 그런 어떤 중산층의 삶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한 욕망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한국이 경제 부흥이 되고 또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뭐 5% 이상을 찍는 1990년대가 되면서 초호황기가 등장하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백화점? 맞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냉장고 아니고 예. 뭐 이름 있는 냉장고 네. 그런 거 사야지 하면서 뭐 운동화도 그냥 운동화 아니고 해외 무슨 운동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네요. 네, 패션도 유행이 생기고 그때부터 아마 X세대가 뭐 이렇게 해외 트렌드도 가져오고 팝 음악도 유행하고 네. 패션도 하나의 뭐 배꼽 뭐 이런 것들 셔츠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그런 게 생기다가 1997년도, 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버블 경제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이제 소비 경제가 양극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예. 아주 부자들은 명품이라고 럭셔리라고 불리는 아주 초호화 시장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속, 실용 이런 쪽으로 가성비 이런 쪽으로 시장이 양극화가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등장하고 이때부터 TV 광고를 보시면은 부자 되세요. 맞아요. 부자,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열망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시기가 이 IMF를 기점으로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중대한 맞습니다. 사건이었어요. 그죠? 네네. 사실 97년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돈이 중요하다. 뭐 우리가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2000년은 또 이제 제가 대학교를 나왔던 시기인데요. PC 통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드디어 이제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그 휴대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전화기 그게 맞아요.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 시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온라인 쇼핑 그때 제 기억에요. 뭐 구매를 어떻게 하지 결제를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학습하던 시기였거든요. 저도 이제 도토리를 사면서 처음으로 결제를 해보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2000년대 중반에 싸이월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네. 개인 미디어가 등장을 하고 2007년도에 이제 드디어 스마트폰 걸어다니는 컴퓨터인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등장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그리고 우리 그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큰 흐름보다는 개인의 관심사, 개인의 취향, 그래서 매스에서 개인으로 어떤 무게 중심들이 좀 넘어갔고요. 브랜드들도 초기 작은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흐름이 지속되다가 가장 근래의 소비 트렌드라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하죠. 뭐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예. 그게 소비 트렌드까지 영향을 줬군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등장한 단어 있죠. 저희가 히트한 키워드인데 언택트란 단어 아시죠? 언택트 알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컨택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네. 느끼는 건데 언택트와 관련된 어떤 뭐 상품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비대면으로 확산됐죠, 우리가? 아니 이제는 면접도 비대면으로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우리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죠. 주문도 비대면으로 하죠. 맞아요. 앞으로는 의료도 비대면으로 할 거라 그러죠. 또 집에 있는 보내는 시간이 크다 보니까 OTT 서비스도 OTT 서비스. 성장하고 이런 형태의 구독 서비스도 성장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은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소비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쭉 80년대부터 정리를 해주시니까 대한민국의 흐름이 쫙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저도 하나의 소비자였다 보니까 네. 모든 그 시점들이 기억이 좀 생생히 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분석인 것 같고 자, 이런 흐름대로 이제 앞으로 또 분석을 내놓게 되실 텐데 앞서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 좀 세대별로 트렌드 나눠서 분석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네. 저도 좀 느끼거든요. 예. 언제 느꼈냐? 그거 혹시 아세요? 탕탕 후루후루 탕탕 네. 아시죠? 네네.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맛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말요? 오, 맛있는데. 근데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것도 좀 세대별로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사실 세대 격차는 늘 존재했는데 네. 유난히 최근 들어서 훨씬 더 강하게 그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 개인화 미디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동일한 정보들을 우리가 같이 흡수를 해서 똑같은 걸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 요즘은 보는 매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TV 앞에 앉아가지고 네.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맞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네. 보고 했는데 이제는 다들 스마트폰 보면서 그렇죠. 각자 네. 다르니까 소셜 미디어 종류도 달라졌고요. 그 소셜 미디어 안에 있는 채널도 다르고요.
오히려 예. 각자 취향껏 즐기다 보니까 어떤 세대 간 격차들이 커졌는데 이것은 세대 간 격차이기도 하지만 사실 개인 간 격차가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탕후루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탕후루 좋아합니다. 이게 트렌드 분석을 하다 보면 좀 젊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고 저도 탕후루 그 노래 아주 멋진 노래 해주셨는데 저는 예. 거기서 충격받았던 포인트가 네. 탕후루라는 노래를 유행시킨 그 친구의 나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너무 당시에.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은 제 새로운 변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일반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저희 트렌드 키워드 중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잡지책 사은품이 갖고 싶어서 잡지책 안 보는데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주객전도 된 그런 트렌드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책을 읽으신 한 독자님, 그 식당 사장님께서 그 키워드에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실천을 하신 거예요. 나는 메인 메뉴뿐만 아니라 이 반찬들 중에 특색 있는 반찬을 딱 하나를 만들자. 그게 대박이 나셔가지고요. 나중에 경기가 좀 나빠져서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 특색 있는 반찬으로 살아남았다. 이걸 진짜 저희의 강의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보람됩니다. 저희 책 자체가 인사이트를 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희 책을 각자 일하고 있는 산업에서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읽고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럴 때 저희 책이 훨씬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 업종에, 내 업무에 적용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가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우리 연구진 분들이 정말 책마다 뭐 이렇게 트렌드 분석을 하고 내놨을 때 네. 앞서서 몇 가지 키워드들도 자랑을 좀 해주셨잖아요. 예, 이거는 메가 히트를 쳤다라고. 예. 그럴 만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저희 같아요. 너무 많죠. 정말 많죠. 이렇게 읊어드리면 저걸 전에가 만들었어? 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소확행도 있죠. 소확행. 언택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언택트는 그게 콩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됐고요. 예. 또 일코노미라고 해서 일인 일코노미. 소비자들이 등장한다. 이런 키워드도 있었고 뉴트로, 복고인데 똑같은 복고가 아니라 재해석된 복고, 그쵸. 뉴트로도 예. 있었고 필환경 이런 것도 있고 육각형 인간, 최근에는 헬시 플레저라고 식품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그 제로 슈거 예. 그런 열풍들을 저희가 예측을 했거든요. 요즘은 제로 슈거 아니면 단백질 몇 그렇죠. 그램 들어있는지 예, 이거 예. 안 써 있는 제품이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그 트렌드를 예측했던 헬시 플레저, 이게 가장 최근에 히트한 키워드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택트 같은 키워드는요. 그 당시가 우리 그 키오스크라는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 한두 개 들어오던 그런 시기였는데 네. 사실 뭐 키오스크를 가지고 저희가 트렌드를 예측한다면 앞으로 사람이 결제를 하지 않고 기계로 결제하는 그런 서비스가 등장해요라고 트렌드를 만들었겠죠. 네. 근데 저희의 핵심 경쟁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 자체에 접근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속, 소비자들의 마음속을. 예를 들면 당시에 저희 이제 인터뷰했던 한 그 대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저희 동네 편의점에 이제 갔는데 편의점 아저씨가 어머 오랜만에 왔네 학생 그러면은 거기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날 알아보면 네, 갑자기 왜 나를 기억하지? 맞아요. 예, 예. 무서운데 이러면서 삥 돌아가지고 다른 편의점을 기어이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컨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비대면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결제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뷰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어떤 팩트나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확행이라는 키워드는 한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김밥 한 줄 사고 라면 하나 하고 그 당시에 좀 수입 맥주 캔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딱 까가지고 나만의 테이블을 만들어 먹을 때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요즘 대학생들의 행복은 스마트폰을 최신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새로 사거나 뭔가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편의점 도시락으로 그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게 뭘까라고 스터디를 하다가 작지만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질 수 있는 행복, 소확행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랬군요. 작은 발견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을 엮어내는 것이 저희 키워드의 그 히트의 비결입니다. 예. 기업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질문들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업무 회사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트렌드를 어디서 뭐 공부해요? 어떤 정보지를 이렇게 수집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예측해요? 그런 거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요.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죠? 엮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엮어내는 게 중요하다. 정보는 이미 다 공유가 돼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보더라도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제가 가방에 인형을 달고 다닐까? 그 인형을 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걸 달았을 때 그 친구들은 어떤 만족감을 얻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연구해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산업으로 그것들을 요화정으로 엮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엮어내는 그런 형태의 분석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올해가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2025년도 키워드로 내놓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옴니버도 있었고 네. 아보하. 저는 아보하 이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네.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것들도 있었고 토핑 경제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종합적인 핵심 내용을 지금 리뷰를 간략하게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저희 키워드들 10가지가 이미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옴니버, 사람들의 어떤 나이나 세대 격차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런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작고 귀여운 것들의 유행, 뭐 무해력 이런 키워드도 있었고요. 또 조금 먼 기술 키워드지만 사람의 얼굴과 관련된 그리고 기술과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페이스테크의 발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거시경제와 관련된 그 기후 감수성이라고 하는 큰 변화된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이미 사회에서 각 업종, 각 분야에 맞게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10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종합해 본다면 아무래도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24년에는 육각형 인간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아주 자극적이고 센 키워드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보하, 무해력, 원포인트업 이런 식으로 좀 순하고 착하고 약간 그런 따뜻한 키워드들이 증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아마 이 사회의 큰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정치, 경제, 사회가 좀 이렇게 흔들리고 또 우리 미디어들이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로 사람들을 유혹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지친 사람들이 뭔가 어떤 안전한 피난처, 피신, 뭐 보호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 않나 그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는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와도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2025년의 경제가요. 저희가 전문가들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경제하시는 분들이 뭔가 신날 만한 호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큰 변화, 아주 과도한 혁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작은 변화와 작은 혁신들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트렌드 10가지가 그 흐름을 같이 이어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 많이 됩니다. 사실 뭐 트렌드를 몰라도 우리가 새끼 밥 먹고 뭐 살아가는 데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독자인 나는 왜 이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신다면 저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내 딸은, 내 부모님은 그리고 내 직장 동료는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왜 저렇게 희망할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 소비 트렌드라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나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뜨니까 어떤 것들이 유행하니까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흐름에서 나는 어떤 취향과 니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나간다. 어떤 스스로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 트렌드 분석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제 지형을 바꾸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시대는 정말 지키다가 아닌 바꾸다를 선택한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 변화에 올라타야 이 시대를 보다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클래스온도 발빠르게 변화해서 다음 주에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을 예로 들자면 돌아봤을 때 뭐 10개 키워드가 다 맞았다 아니면 뭐 조금 우리 예상과 다르다 이런 것들도 있었나요? 저희 책이 지향하는 것은 예측서가 아닙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이것이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일종의 해설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트렌드 키워드가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예, 기억해 주십시오.